학생들이 그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이런 상담 같은 거를 여러 군데서 받으려고 해. 그 중에서 공통된 얘기가 있다면은 그거는 믿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이 된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은 뭐냐면은 모집 요강을 분석하지 않는다. 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합격 가능한 학교만 추천받으려 한다. 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제가 이 비전 파인더 카페에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유료 상담을 할 때 이제 어떤 학교들이 합격이 가능하고 이제 어떤 학교는 합격이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알려주는데, 무엇을 반드시 알려드리냐면은 왜 본인이 이 학교가 합격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합격이 불가능한지를 알려줘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장 그 학생들이 그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이런 상담 같은 거를 여러 군데서 받으려고 해. 그렇게 받으려는 심리는 뭐냐면은 여러 군데서 내가 그런 상담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못하니까 상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 명한테 상담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공통된 얘기가 있다면은 그거는 믿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막 학원의 원장님도 상담받고 뭐 저한테도 상담받고 뭐 학원에 뭐 그런 상담해준 사람 뭐 선착순 등록해가지고 상담하고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저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정보를 많이 받게 되면은 내가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혼란만 가중이 된다. 왜 혼란만 가중이 되느냐? 실제로 그런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특히 학원. 특히 학원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이제 실패 원인 탑 1에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A부터 Z까지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합격 사례를 만들고 합격생을 배출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 그런 식으로 매년 지금 2015년부터 학생들을 지도하고 합격생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 입시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모집 요강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다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합격하고 실패하는지를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는 이거를 반드시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수험생이 각각의 그런 학교를 선정하고 판단하고 합격의 유불리라든지 내가 어떤 학교를 합격하고 뭐 불가능한지 그거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가 그 기준과 근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어떤 시험 준비를 하고 이제 시험 준비 공부가 뭐 1, 2개월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이렇게 쭉 공부하는 거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수험생이 어떠한 내가 목표 그 대학을 갖고 있고 이 목표 대학을 내가 가능하다. 시험을 잘 보면은 가능함. 이런 거를 내가 스스로 믿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그 1년의 공부를 쭉 내가 확신 있게 쭉 밀고 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불안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상담받으면은 뭐 이유도 안 알려주고 이 학교 된대, 이 학교 안 된대. 그냥 그렇게만 그 정보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를 해도 내가 될까? 내가 정말 될까? 합격이 가능할까? 이렇게 돼가지고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학생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작년부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올린 영상들이 다 모집 요강을 분석하는 영상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영상들을 싹 보시면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집 요강을 분석할 수 있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상에서 그 설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모집 요강에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는 그 이유가 있어요. 대학교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대학교별로 모집 요강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학교에 유리한지, 어떤 학교는 불리한지, 어떤 학교는 지원하면 안 되는지, 어떤 학교는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 판단을 하고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을 할 때는 왜 되고 안 되고를 이 모집 요강을 설명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하나 제가 목포대를 가졌어요.
목포대를 이제 보면은 이 학교가 정말 기회가 좋거든요. 그런데 지원도 많이 안 하고 작년에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목포대 왜 지원 안 했냐? 그러면은 그냥 뭐 아니면은 그냥 학교가 멀어서요. 그냥 뭐 목포대라서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교가 왜 좋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예요. 1단계고 이게 2단계. 예, 이제 모집인데 그다음에 여기 3단계는 이제 써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GPA랑 1단계에서는 GPA랑 공인영어가 40%, 6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만점이 40점이란 얘기예요. GPA는 만점 40, 공인영어는 만점 60.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배수 이상의 그 학생을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게 40점이냐, 60점이냐 이런 거를 보겠지만 저는 뭐를 보라고 항상 강조하냐면은 비율을 보라고 합니다. 비율.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인영어는 지금 60이고 GPA는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GPA 점수가 내가 조금 부족해도 공인영어 점수가 극단적으로 높으면은 GPA 점수를 내가 일부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내가 GPA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공인영어를 뭐 높게 확보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인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GPA가 낮다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GPA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뭐 990을 만든다든지 985 이상 만들면은 1단계 통과할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1단계를 통과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잘 보세요. 1단계가 40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1단계 점수가 원래 이거를 합치면은 몇 점이었어요? 이 100점이잖아요, 100점. 이거를 각각 만점으로 이제 계산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1단계 점수가 100점 만점이었는데 몇 점으로 축소가 됐다? 100점짜리가 어떻게 됐어요? 40점으로 몇 퍼센트 축소됐어? 60%가 축소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원자 간의 점수 격차가 60%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예요. 100점짜리가 40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원자 간의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었는데 만점을 40점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가 될 거 아니에요. 쭉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사이사이에 있던 경쟁자들 간의 그런 점수 격차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게 된다고. 지원자 간의 그런 점수 차이가. 그러면은 내가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어쨌든 이 1단계 점수가 1등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2단계를 넘어갔을 때 그 격차가 줄어들고 그럼 그 좁아진 격차를 어디서 극복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필기고사 있잖아. 목표되는. 필기고사가 몇 퍼센트? 60%.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여러분들이 다 그냥 임의의 값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내가 뭐 GPA 몇일 때, 공인영어 몇 점일 때 환산해가지고 넘어가면은 40점 만점에 몇 점이겠다.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은 지원자들 간의 차이가 뭐 기껏해야 2점에서 많아야 3점이에요. 사실 요 1단계 점수가 40%까지 60% 축소되면 그럼 이 환산 점수 2점에서 3점의 그런 차이를 어디서 극복할 수 있냐 봤는데 필기고사가 60점이니까 만점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아야 두세 문제 더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필기고사를 내가 잘해서 이거를 극복해서 다른 경쟁자를 뒤집어 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 모집 요강을 보면 그게 가능하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가능하겠다, 안 가능하겠다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기고사 잘못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어. 그래서 3단계를 갔어. 그럼 3단계를 가면 뭐냐? 2단계가 60점. 지금 2단계도 합치면 100점이잖아요. 100점? 100점이 또 어떻게 됐어? 3단계로 가니까 60점으로 40%가 축소가 됐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또 2단계 점수의 그런 지원자 간의 격차가 또 줄어들었죠. 그럼 이제 어디서 갈리는 거예요? 면접에서 갈리겠구나. 그럼 면접에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죠. 그럼 면접이 생물지성, 인성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3단계까지 어쨌든 통과를 하면은 면접에서 어쨌든 앞에 이런 내가 여기에서 조금 각 단계에서 조금 부족했을 수 있잖아요.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어디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단계에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3단계에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구나. 기회를 두 번이나 가질 수 있겠구나. 나의 노력여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좋은 대학교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분석한 다음에 이 학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합격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로 이제 남게 되는 거고, 사례. 그래서 내가 판단한 거를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까지 이제 만들어내면서 아, 이게 실제로도 가능하구나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몇 년? 10년을 했으니까 학원이 이게 되겠냐고요. 학원은 못하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내가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면 합격이 가능할 수 있는 학교다라는 판단이 쓴다면 어떻게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 수험생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겠죠. 아, 내가 할 수 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학교가 맞구나. 그리고 스스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죠. 1년 이상 되는 장기 레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어쨌든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교다. 가능하다. 라는 스스로의 믿음이 있어야 그 오랜 기간을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학교가 된다 안 된다는 사실 25학년도 이제 다음 학년도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따지는 거는 작년 기준이잖아요. 23년 기준이잖아요. 23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의 이제 부정확함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바뀌진 않는단 말이에요. 바뀐다면 이런 모집 인원은 이제 바뀔 수 있겠죠. 크게. 모집 인원은 바뀔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전형 요소들은 크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 동기부여, 스스로 동기부여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죠. 이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